테슬라가 작년 말 저점 대비해서 148%가 올랐죠. 하지만 급등 이후에 상당 기간 주가가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정고점 갈 동안 테슬라는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테슬라만 안 오르는 건지, 그리고 테슬라가 언제 오르고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주요 종목들의 저점 대비 상승률이에요. 엔비디아 352%, 메타 300%, 넷플릭스 196%, 테슬라 148%, 아마존 88%, 마소 76%, 구글 70%, 애플 56%. 사실 테슬라만 안 오른 건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은 같습니다. 지수와 비교해보면 여실히 나타나죠. 나스닥 49% 상승, S&P 500 36% 상승, M7 종목의 상승률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상승장을 주도했던 테슬라였던 만큼 이 상승률이 성에 차진 않죠. 하지만 이 넷플릭스를 제외한 M7 종목들의 평균 PER이 지금 현재 32배입니다. M7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2배예요. 이 차이는 뭐냐면 바로 AI 트렌드, 엔비디아가 이끌고 왔죠. 이 주도 트렌드에 편입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애플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많이 오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시총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승 타이밍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지금 쌀까 비쌀까? 테슬라의 PER 현재 64배, 이 회생 라인 65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데, 물론 올라갈 때는 자 이렇게 코로나 직후 그리고 21년 말 급등장 PER이 100배 육박하던 시절도 물론 있었죠. PER이 64배라고 비싼 게 아니란 거예요. 이거보다 성장성이 더 높고 빠르게 나타나면 주가는 더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경쟁 심화 그리고 낮아진 성장률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분명히 있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말 엄청나게 비싸냐? 이건 또 아닙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기차 산업의 성장 주기를 한번 볼게요. 이노베이터, 얼리어답터, 이 초기 시장에서 절대 다수 대중으로 넘어가는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캐즘 구간이죠. BTS, 방탄소년단도 이 캐즘 구간을 넘자마자 급격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급성장이 나왔듯이 이 캐즘 구간은 넘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넘어가면 절대 다수 시장으로 확산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현재 전기차 침투율 약 11%, 전 세계 10대 중에 한 대 정도가 전기차다. 아직까지는 가격에 민감한 그런 시장이다. 이 캐즘 단계에서는 성장률이 줄어듭니다. 경쟁이 심화되죠. 그런 경쟁 심화는 이런 영업이익률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지지부진했던 주가 하락, 테슬라의 영업이익률 반토막, 그리고 매출의 정체, 영업이익 하락, 주가 하락의 사유가 됐었죠. 이 구간입니다. 주가가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나오는 굉장히 정상적인 조정의 구간이었다. 이건 각 시장, 산업,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그 타이밍과도 관계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는 쉬어가는 구간이었지만 그동안 다른 주식들이 치고 나갔지만 테슬라의 차례도 돌아올 차례가 됐다는 거죠. 테슬라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많이 가지 못했던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산업주기상 성장률이 정체되는 구간, 산업주기 문제, 캐즘 구간에서의 과도기다. 그리고 낮아진 수익성, 굉장히 중요하죠. 고금리입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성장성을 땡겨와요. 미래에 나타나는 이익, 이걸 현재 이익으로 환원하면 현재의 금리 R은 분모입니다. 고금리, 현재 금리가 높아질수록, 분모가 높아질수록 땡겨오는 이익의 크기는 작아진다. 하지만 이 금리가 현재 이렇게 동결 후에 내년 초 하락이 예상되고 있죠. 금리 인하. 그렇다면 이 R이 작아진다. 금리가 낮아지니까. 그럼 미래에서 땡겨오는 이익의 크기는 커진다. 성장주 수혜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현상은 금리 인하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선반영, 미리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성장주의 수혜, 테슬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할부 금리가 같이 낮아지죠. 대부분 할부를 껴서 사기 때문에 할부 금리가 낮아지면 차값이 싸진 듯한 착시를 느끼게 돼요.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판매량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요인들은, 이런 부족 요인들을 커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를 지금 순수 전기차 업체로 볼 것이냐, 이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이 모든 걸 이긴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며칠 전에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 테슬라를 또 샀는데 11만 주예요. 우리 돈 360억 원. ARKK, 펀드 운용 자금 비중으로 보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줍줍하고 있다. 수급적으로 나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그냥 전기차 업체인가 라는 관점으로 볼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자율주행, AI, 로봇, 충전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차 업체와는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완전 자율주행, 테슬라라는 기업을 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자체가 몇 %나 차지할까? 자율주행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래 모멘텀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다. 전기차 경쟁 심화, 성장률 둔화, 여러 가지 악재 요인들이 있지만 핵심은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이 모멘텀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테슬라 주가를 월봉으로 볼게요. 제가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성장주가 트레이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죠. 그리고 이 차트가 굉장히 정석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제가 테슬라로 수익을 봤던 그런 맥점들도 제가 뭐 수강생 분들이라든지 몇 차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테슬라를 분석하고 나서 그냥 분석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매매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제 투자 방식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 구간인데 월봉이 굉장히 좋아요. 월봉상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양봉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번 달 양봉도 유사한 수준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며칠 안 남았죠? 그리고 지난번 테슬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 주요 매물대 구간인데요. 자, 여기 말씀드린 매물대 구간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정석대로 가는 흐름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윗부분 $300 부근 그리고 하단 $213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휩소 패턴 있죠? 아랫꼬리 길게 남기고 급등. 여기가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200일선, 10개월선 매물대 지지가 겹쳐지는 구간이었다. 근데 이 휩소가 이 아랫꼬리 남기고 봉 마감을 이 위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휩소 패턴이다. 이 휩소 패턴은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 역시 주요 저항을 뚫는 척 하더니 윗꼬리 남기고 다시 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지지를 깨고 폭락이 나오는 듯 하면서 아랫꼬리 남기고 결국 지지 위에서 봉마감 이후 급등. 당연히 매수가 들어갔겠죠.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온 후에 상승하는 가능성 213달러 위에서 지지 후에 반등하는 가능성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를 돌파 봉마감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 상태예요. 크게 보면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다. 지금 현재는 300달러까지 룸이 열려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주가는 300달러까지 열려있다. 그리고 300달러를 돌파 마감했을 때 돌파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는 급등이다. 주요 맥점들을 지금 다 대부분 돌파한 상태고요.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봉이 좋습니다. 물론 눌림이 나올 수 있죠. 물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월봉도 바뀌고 연봉이 바뀌죠. 1년이 바뀐다는 거예요.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봉 관점, 중장기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죠. 테슬라가.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 라인을 다시 깨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또 한번 다시 대응 영상을 한번 찍어 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성장주의 대표적인 주식이죠. 이 금리에 따라서 성장주의 움직임을 잘 이해하시면 수익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다른 점이 순수 전기차 업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중국 상황이 안 좋다는 거 게다가 미국의 중국 대리기 여러 가지 악재들이 같이 겹쳤죠. 하지만 테슬라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때 급등이 나온다면은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동시에 반등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 주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여전히 시장에 기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타이밍 잘 만드셔서 2024년에는 더 큰 수익 내실 수 있는 상생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